얇은 로스터 뎁스에도 불구하고 덴버가 플레이오프권을 지키는 이유, 바로 해달라면 해주는 MVP 니콜라 요키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경기 요키치의 눈물겨운 활약을 통해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덴버가 역시 로스터 사정이 좋지 않은 LA 클리퍼스를 만났습니다. 이번 시즌 두 차례 만나 모두 3점 차이 내 초접전 경기를 연출했던 두 팀은 예상대로 1쿼터부터 치열한 흐름 싸움을 펼쳤습니다. 요키치가 1쿼터에만 9득점을 기록하며 덴버를 이끄는 동안 클리퍼스의 주전센터 이비카 주바치도 8득점을 올리며 요키치 못지않은 활약을 보여줬죠. 그러나 팽팽했던 이날 경기는 2쿼터가 시작된 이후 급격히 클리퍼스 쪽으로 기웁니다. 덴버는 벤치타임 득실 마진 리그 27위를 기록할 정도로 리그에서 세컨 유닛 생산력이 가장 떨어지는 팀 중 하나였고, 클리퍼스는 2쿼터 초중반 구간에 득점을 몰아치며 순식간에 10점 차 이상의 리드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덴버는 쿼터 중반 주전 선수들을 다시 투입했지만 이미 넘어간 분위기를 되돌려 놓기는 역부족이었고, 클리퍼스는 2쿼터에만 13점을 몰아친 레지 잭슨의 활약과 세컨 유닛들의 고른 득점 분포를 앞세우며 전반전 종료 시점 12점 차의 리드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덴버의 반격은 3쿼터부터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을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3쿼터 첫 포제션을 3점 슛으로 연결시킨 니콜라 요키치. 물론 클리퍼스 또한 레지 잭슨과 서지 이바카의 미드레인지 점퍼로 발이 느린 요키치의 드랍백 디펜스를 무력화시켰지만 3쿼터 득점 대결에서 치고 나간 쪽은 홈팀 덴버였습니다. 개인 공격력이 다소 부족한 에런 고든은 니콜라 요키치와의 투맨 게임을 통해 손쉽게 득점을 정립했고, 동료들의 찬스를 살펴주던 요키치는 3쿼터 7분경 에런 고든의 스크린을 받아 직접 3점 슛을 터뜨리며 두 팀의 간격을 8점 차로 좁히는데 성공합니다. 흐름을 끊기 위해 터란로 감독은 작전 타임을 신청했으나 분위기 전환을 위해 투입한 에릭 블레소는 무리한 공격을 시도했고, 수비에 성공한 덴버는 한 번 잡은 기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요키치의 심기가 불편해지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3쿼터 6분경 요키치가 주바치의 수비를 벗겨낸 뒤 득점을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파울이 불리지 않자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후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이번엔 주바치를 따돌린 뒤 도움 수비 앞에서 유로스텝을 구사하는 요키치. 분명 이 선수의 포지션은 센터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무브가 가능하네요. 사실 여기서도 주바치의 파울성 플레이가 있었으나 그냥 넘어간 상황. 팀의 추격과 별개로 요키치의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고, 그러던 3쿼터 3분경 그의 감정이 폭발하고 맙니다. 수비 과정 중 넘어진 저스티스 윈슬로우가 요키치의 다리를 잡는 장면. 그러나 심판은 파울 선언을 하지 않았고, 결국 요키치는 강력하게 항의하다 테크니컬 파울을 받게 됩니다. 그 와중에 요키치의 퇴장만은 막으려는 마이크 말론 감독의 노력이 눈물나네요.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덴버는 경기 흐름을 가져올 수 있었고, 요키치는 3쿼터에만 17득점 3어시를 올리며 3쿼터 덴버가 기록한 34점의 대부분을 창출해냈습니다. 그의 퍼포먼스는 상대팀 감독도 경의를 표할 정도였고, 결국 3쿼터 종료 시점 덴버는 동점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만날 때마다 명승부를 연출하는 두 팀의 승부는 파이널 쿼터에서 가려지게 되었고, 기세를 잡은 덴버는 4쿼터 초반 5점 차로 달아나며 분위기를 장악하나 싶었지만 덴버만큼이나 얇은 뎁스로 선전하던 클리퍼스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클리퍼스는 신인 슈팅가드 브랜든 보스턴 주니어의 연속 5득점을 보태며 세컨 유닛 대결에서 우위를 점했고, 덴버 또한 에런 고든이 공격에서 선전하며 득점 밸런스를 맞출 수 있었죠. 그렇게 두 팀의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던 4쿼터 7분경 덴버는 니콜라 요키치를 다시 투입시켰으나 클리퍼스는 요키치의 수비 약점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지 잭슨은 덴버의 골밑을 거침없이 파고들며 연속 득점을 올리더니 루크 키너드의 오픈 찬스까지 살려주며 클리퍼스의 4점차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덴버는 니콜라 요키치와 에런 고든의 핸드오프 플레이로 추격에 나섰으나 이미 기세를 탄 클리퍼스의 득점력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지 잭슨은 요키치와의 매치업을 오히려 원하는 모습이었고, 4쿼터 4분경 클리퍼스는 보스턴 주니어의 3점 슛을 통해 8점 차까지 달아납니다. 덴버 입장에서는 이날 경기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상황. 일단 덴버는 몬테모리스의 엔드원 플레이가 나오며 급한 불을 끄긴 했으나
여전히 경기 분위기는 클리퍼스가 주도하고 있었고 결국 덴버의 유일한 희망은 니콜라 요키치뿐이었습니다. 상대 파울에 이은 자유투를 통해 간격을 3점 차로 좁힌 요키치는 다음 포제션 페이크로 주바치의 수비를 벗겨낸 뒤 엔드원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요키치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은 오직 파울뿐이었고 그렇게 덴버는 순식간에 경기 균형을 맞추는데 성공합니다. 물론 클리퍼스는 이비카 주바치의 훅샷으로 리드를 유지했으나 MVP 모드를 가동한 요키치 방면 수비가 문제였습니다. 종료 50여 초 전 극한의 클러치 상황이 다가오자 요키치는 아예 볼을 직접 운반했고 리그에서 가장 묵직한 돌파를 시도한 그는 득점을 올려놓으며 경기를 다시 동점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의 승부는 48분 안에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클리퍼스는 마지막 공격권에서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을 범하고 말았고 요키치의 점퍼 시도 또한 림을 외면하며 결국 경기는 연장 승부로 향하게 됩니다. 이미 이 시점 38점을 기록하고 있던 요키치. 하지만 팀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가 좀 더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팀은 연장전에서도 치열한 접전을 이어나갔습니다. 덴버가 요키치의 풋백 레이업으로 연장전 첫 득점을 기록하자 클리퍼스도 주바치의 훅샷으로 응수에 나섭니다. 사실 연장전 중반까지 분위기가 좋았던 쪽은 오히려 클리퍼스였습니다. 클리퍼스는 요키치에 대한 볼 투입을 막기 위해 디나이 디펜스를 가동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덴버의 득점 정체로 이어졌죠. 수비에 성공한 클리퍼스는 레지 잭슨과 이비카 주바치가 엘리옵 플레이를 합작하며 흐름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연장 종료 1분 40초 전 3점 차의 열세를 허용하게 된 덴버. 결국 그들은 최후의 전술을 가동했고 그것은 바로 요키치가 더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팁인 득점을 올려놓으며 팀의 1점차 추격을 만든 요키치는 다음 포제션 레지 잭슨의 패스를 스틸하더니 속공 패스를 연결하며 득점 찬스를 만듭니다. 하지만 몬테모리스가 레이업을 실패하자 요키치가 팁인으로 마무리했죠. 한 포제션에서 스틸과 패스, 리바운드와 득점까지 모두 보여주며 역전을 만든 요키치. 이쯤 되면 그가 농구 그 자체 아닐까요? 물론 클리퍼스는 주바치의 팁인으로 재역전을 만들긴 했으나 연장전을 지배하던 요키치의 기세를 제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장 종료 30여 초 전 요키치는 돌파에 이은 엔드원 플레이를 얻어냈고 그렇게 덴버는 다시 2점 차의 리드를 잡게 됩니다. 이 득점으로 49점을 기록하게 된 니콜라 요키치. 그러나 클리퍼스 선수들의 투지 또한 놀라웠습니다. 직후 포제션 주바치가 또 하나의 팁인을 올려놓으며 동점을 만듭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6초. 덴버에게는 마지막 공격권이 주어졌고 이 순간 볼을 쥔 선수는 당연히 니콜라 요키치였습니다. 클리퍼스의 대응책은 예상대로 더블팀이었죠. 하지만 요키치는 오히려 더블팀을 즐기는 선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키치가 팀을 승리로 이끄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시야와 센스를 통해 에런 고든의 위닝샷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이 치열했던 대접전의 최종 승자는 덴버 너겟츠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의 베스트는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그의 최종 기록은 49득점 14리바 10어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요? 우리는 지금 요키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의 워스트는 단 한 개의 3점 성공에 그치며 슈터 역할을 해주지 못한 루크 케너드입니다. 현 시점 NBA에서 가장 눈물나게 농구하는 선수 니콜라 요키치. 이 정도면 그냥 그에게 정규 시즌 MVP를 주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